남자를 보며 그가 실제로 무엇을 느끼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이 대규모 특집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여 남자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말없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열정보다 더 강하게 남자를 붙잡아두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실제로 무엇에 사랑에 빠지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몸매, 가슴 아니면 영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통 말하지 않는 것을 파헤쳐 남자가 절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10가지 질문을 지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 심리에 대한 완전한 몰입입니다. 모든 열쇠를 얻으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상해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남자가 존재한다고. 그의 마음은 온통 당신 생각뿐입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그를 쫓아다닙니다. 당신의 웃음소리는 그의 생각 속에서 강박적인 멜로디처럼 울리고 당신의 이름은 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력하는 그의 잠재의식 비밀번호입니다. 그는 위장의 대가이자 포커페이스 챔피언일지 모르지만 그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은 뻔뻔하고 수다스러운 배신자입니다. 그는 사랑에 푹 빠져 있지만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관계의 심리학이 말과 약속 그리고 거창한 선언에 관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정한 남자의 끌림은 97%의 여성이 해독하지 못하는 침묵의 암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알게 될 내용은 남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만능 열쇠, 즉 그의 진심이 담긴 금고를 여는 도구를 쥐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점을 치거나 커피 찌꺼기를 들여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몹시 통찰력 있는 칼 융의 아이디어라는 중화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의 무의식이 통제 불능 모드로 전환되어 물리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여성 심리학이 당신에게 그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행간의 숨은 의미를 찾게 만드는 동안 남성 심리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디랭귀지로 그의 감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그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할 귀를 멍하게 하는 포효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심리학의 심장부로 떠날 것이며 우리의 안내자는 칼융의 관계에 대한 현명한 생각과 개념이 될 것입니다. 이 몰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누가 우리와 함께 이 배에 탔는지 알아봅시다. 만약 당신이 남자의 비밀 신호를 해독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면 댓글에 한 단어 여기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들여다보러 온 남자라면 적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늘 구독자가 많은지 연구자가 많은지 봅시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현지 통화로 우리의 노력에 보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남성 심장의 침묵의 암호 현대관계의 비극은 우리가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된 확인을 기다리지만 가장 정직한 사랑의 징후는 표면에 놓여 있으며 그의 제스처, 시선, 심지어 침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남자가 신문받는 파르티잔처럼 침묵한다면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우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고 그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단지 한 명의 관객을 위한 싸구려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남자의 행동은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수준에서 변합니다. 그는 자신과 당신에게 이것이 단순한 호감이나 가벼운 썸 혹은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보내는 이러한 호감의 신호는 그가 연출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연인 부문 오스카상을 받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칼 융기 말한 연인의 원형이 살고 있는 그의 정신 가장 깊은 층에 뿌리를 둔 원초적이고 거의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그 특별한 여성을 만나 이 원형이 활성화되면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조종간을 잡고 코드를 아는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비밀 호감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거장이 말했듯이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있으면
두 요소 모두 변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감정을 숨길 때 그는 뚜껑이 꽉 닫힌 솥과 같습니다. 증기는 어떻게든 밖으로 나올 구멍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이 뚜껑을 보고 있을 때 이 증기 줄기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는 말은 아낄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은 거리의 전령처럼 그의 감정에 대해 소리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는 첫 번째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사라져 당신을 의심과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남겨둡니다. 반면 다른 남자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진실해지며 그의 존재감은 거의 손에 잡힐 듯해집니다. 한 남자는 그 순간의 화려한 불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미래의 당신을 보며 자신의 장기 계획에 당신의 이미지를 엮어넣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며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신호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싸구려 장신구와 진짜 다이아몬드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빛을 받아야 반짝이지만 다른 하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내부에서 빛납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면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상황과 타인의 게임에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말과 약속의 장막 뒤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의 주인이 됩니다. 그의 침묵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침묵할까요? 왜 당신을 위해 산을 옮기고 하늘의 달을 따다 줄 것 같은 남자가 마취 없이 체열을 하는 것처럼 어렵게 세 마디의 소중한 말을 짜내는 걸까요? 답은 기적이 찰 때부터 시작되는 가혹한 사회적 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년들의 머리에는 파괴적이고 정신을 불구로 만드는 설정이 주입됩니다. 남자는 울지 않아. 징징대지 마. 너는 계집애가 아니잖아. 강해져야 해. 아무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마. 이러한 수년간의 정서적 거세는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깊은 감정을 언어화할 도구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일, 정치, 축구 또는 새 자동차 모델에 대해 몇 시간이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관해서라면 그들의 어휘력은 호두 크기로 줄어들고 혀는 둔한 고깃덩어리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해했듯이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가장 정직한 대화 상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맑은 생화학이 개입합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면 그의 뇌는 3교대로 쉬지 않고 돌아가는 마약 실험실로 변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이름의 개인 딜러,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은 행복감과 보상감을 담당하여 그가 거의 광적인 집착으로 당신의 존재를 찾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뇌가 온몸에 내리는 화학적 명령입니다. 그녀를 찾아 그녀 곁에 있어. 그러면 복용량을 줄게. 그 다음에는 옥시토신, 소위 애착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이 작용하여 강력한 생화학적 유대를 형성하고 고대의 보호자 본능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남자가 당신을 돌보고 보호하며 당신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기사도 정신이 아니라 작동 중인 그의 생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함께 있을 때 융기 동시성이라고 불렀던 기이하고 거의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무의식적 연결의 표식인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 말이죠. 당신이 그를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전화를 걸거나 당신들은 갑자기 서로 공통된 전혀 예상치 못한 관심사 꿈, 심지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오케스트라에 완벽하게 조율된 두 악기처럼 하나의 리듬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그의 무의식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윤근, 모든 남자 안에 아니마, 즉 무의식적이고 원형적인 이상적인 여성상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니마와 공명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내부적인 알아차림의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하고 완성된 느낌을 받으며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너무나 깊어서 어떤 말도 저속하고 평면적이며 그것을 표현하기에 불충분해 보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무의식을 당신을 위해 의식적으로 만들고 운명을 우리 손에 쥐어봅시다.
우리는 방금 남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융으로 가득 찬 그의 머리와 도파민으로 가득 찬 피이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천 없는 이론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아름다운 단어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미 깊었다고 생각했다면 안전벨트를 매고 꽉 잡으세요.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왜에서 어떻게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남자를 낱낱이 드러내는 8가지 확실한 행동과 신호를 원자 단위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순수한 실천 행동 지침이 될 것입니다. 거의 스파이 지침서와 같습니다. 진짜 폭로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바디 랭귀지. 자, 우리는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알맹이 본질로 넘어갑니다. 철학적 고찰에서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는 도구로 이동합니다. 여기 남자의 진심을 드러내는 8가지 열쇠, 8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잊으세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소중히 여긴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채널을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는 시선에 있습니다. 눈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로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경우 이것은 그의 내면 상태를 HD 화질로 송출하는 와이드 스크린입니다. 3초 만에 당신을 발가벗기는 음탕한 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선은 공허하며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당신의 육체적 껍질을 꿰뚫고 뭔가 친숙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보는 듯한 깊은 알아차림의 시선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아니마의 응시 남자가 여자에게서 자신의 내면적 이상의 반영을 보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동공은 무의식적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위조할 수 없는 반사작용입니다. 그는 마치 당신의 모든 디테일, 모든 점 눈 속의 모든 반짝임을 기억하려는 듯 평소보다 더 오래 눈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신호는 그가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당신을 향한 그의 시선을 포착하는 경우입니다. 그는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합니다. 그는 당신이 어떻게 웃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머리카락을 어떻게 넘기는지 관찰합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다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탄과 조용한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번의 열렬한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확실한 신호는 그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몰입하면 그는 당신을 자신의 삶에 포함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생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본능적인 필요입니다. 그는 나중에 보자고 미루거나 너무 바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항상 바쁜 남자는 단지 당신에게 바쁘지 않은 것뿐입니다. 반대로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단지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고 계획을 변경하며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것입니다. 그는 설명 없이 며칠 동안 사라져 당신이 스무고개 게임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의 존재는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물리적 공간을 관리하는 방식은 더욱 명확합니다. 나침반처럼 그의 몸은 항상 당신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 무리 속에 있을 때 그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그의 발은 당신 쪽을 향할 것입니다. 그는 거리를 좁히거나 무언가를 건네주거나 더 가까이 앉거나 당신 어깨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구실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속한 픽업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역, 당신의 아우라 안에 있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열망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며 그의 몸은 뇌가 그것을 공식화하기 전에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것 중 하나일 텐데 바로 그의 선택적 기억력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99%의 정보를 쓰레기로 걸러내고 감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저장하는 천재적인 필터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는 당신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거의 사진과 같은 기억력이 발달합니다. 그는 당신이 스치듯 이야기했던 어린 시절, 햄스터에 관한 멍청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당신이 백합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당신이 립스틱 색조를 바꿨거나 머리를 새로 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그것을 사소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시험 전 학생처럼 당신에 대한 사실을 암기하며 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게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뇌는 이것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당신에 대한 정보는 그의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 태그가 지정됩니다. 윤기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심리적 존재감이며 사람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 일어납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의 친구들조차 잊어버리는 사소한 것들을 기억한다면 아세요? 당신은 그의 머릿속에 살고 있고 이미 그곳을 당신의 취향대로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정서적 취약성입니다. 남자들은 기저귀 찰 때부터 갑옷을 입고 약점을 숨기며 무적의 바위가 되라고 배웁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자신의 두려움, 불안감, 꿈, 심지어 과거의 실패까지 공유하기 시작하면 그는 매우 드물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 앞에서 자발적으로 이 갑옷을 벗습니다. 이것은 그가 계속 징징대고 불평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나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취약성은 사소한 것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한 걱정을 공유하거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어떤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숨기는 나의 그 부분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너를 신뢰해.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공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숨기는 우리 인격의 부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하는 것은 정서적 친밀감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한다면 그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동맹,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쇠의 절반을 분석했고 이것들은 근본적인 기본 신호였습니다. 이것이 이미 당신의 흥미를 끌었다면 준비하세요. 다음 신호들은 그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그가 자신의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넘어가며 여기서는 속임수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그가 당신을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에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없는 남자는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분리된 고립된 서랍에 넣어둘 것입니다. 당신들은 단둘이 만날 수는 있지만 그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신화 속 인물일 것이고 그의 가족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몰입한 남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당신이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가장 귀중한 보물을 소개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는 가족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엄마의 생일이든 친구들과의 바비큐 파티든 중요한 행사에 당신을 포함시킵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세상이 당신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가 당신을 일시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의 영구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는 무의식적인 표식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그가 미래를 투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두 번째 데이트에서 미래의 아이들 이름을 논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당신을 자신의 장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반년 후에 있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당신이 함께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는 1년 후에 올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당신이 갈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우리가 갈 때 우리는 해야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대명사를 너무나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방식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목표, 야망,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그의 말을 듣다 보면 당신은 그가 이미 알게 모르게 당신을 그 그림에 그려넣고 당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의식 속에서 당신들의 시간선이 이미 교차하여 한 방향으로 나란히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가장 원초적인 것 중
하나인 보호 본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유해한 질투 통제 또는 소유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진실하고 진지한 보살핌에 관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남성의 무의식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수호자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수천 가지 사소한 일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도 쪽으로 걸을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신의 재킷을 당신에게 덮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폼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힘든 것이 그에게 물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도움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기분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당신이 말하기 전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자의 역할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주는 가치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보호해야 할 소중한 무언가를 봅니다. 우리는 남성 잠재의식의 7개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시선, 제스처, 심지어 기억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최고 심판관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저 밝은 섬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8번째 신호가 바로 일시적인 열정과 진정한 헌신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그의 감정이 정말 금인지 아니면 그저 도금인지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 순간까지 시청하셨고 마지막 게시를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플러스 기호를 남겨주세요. 1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입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8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폭로적인 신호는 시간의 일관성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짧은 기간 동안은 위조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특히 호르몬이 끓어오르는 초기 단계에서 관심주의 보살핌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진정한 정서적 연결이 없다면 가면은 필연적으로 벗겨질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감정 기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뜨겁다가 내일은 빙산처럼 차가워집니다. 오늘은 곁에 있다가 내일은 레이더에서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몰입한 남자는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에너지 관심, 주의는 안정적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단조롭고 지루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그가 오늘 나를 사랑할까라는 생각으로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임. 니다 진정한 애착은 밝게 타오르다 꺼지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어떤 날씨에도 항상 비추는 등대에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관성이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선수가 아니라 진실하고 깊은 감정을 가진 남자라는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말없이 남자를 읽는 법, 이 지식으로 무장한 지금 당신의 손에는 단순한 흥미로운 사실들의 모음이 아니라 당신의 사생활을 변화시킬 실제적인 도구가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섞인 신호를 해석하려고 의심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본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 8가지 신호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남자가 있다면 이해하세요.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영혼 수준의 공명융이 말한 무의식적 자아들의 바로 그 만남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격식 없이 올바르거나 똑똑해 보이려는 노력 없이 그저 이 분석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떤 발견이 당신에게 가장 컸나요?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이 신호들을 알아보았나요?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지지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끼리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지식은 또한 당신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취약성과 헌신을 보여주는데 당신이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벽을 쌓는다면 이 소중한 연결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갑옷을 벗기로 결심한 두 사람의 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심과 진정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말이죠. 당신은 말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보고 느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일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 영혼의 깊은 곳으로의 새로운 몰입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 완벽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잡지와 인기 블로거들이 말해준 모든 것을 잊으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 영혼의 지하실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고대의 본능이 지배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칼 융과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아이디어가 살과 피를 얻는 곳으로요. 우리는 남자가 최고의 여성에게조차 흥미를 잃는 이유와 관계에서 여성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사랑을 죄로 만드는지 이해하기 위해 남성의 주요 약점을 해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스트립쇼이며 그 후 당신은 남자가 당신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애착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까워지면 거의 모든 여성이 첫날 밤 이후 저지르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밝히고 어떤 열정보다 더 강하게 남자를 붙잡아두는 연결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관계의 완벽한 균형 솔직해집시다. 대부분의 결합은 외도나 돈 부족 때문이 아니라 파트너를 적으로 만드는 에너지 균형의 붕괴 때문에 무너집니다. 관계의 100%를 쏟아붓고 거기에 남자의 목 50%까지 더해서 치마 입은 손이 여러 개 달린 시바신처럼 변하는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대신 살기 시작하고 그를 대신해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합니다. 그녀는 그의 외부 뇌, 그의 생명 유지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이중의 초기화를 수행하여 그에게서 남자를 지우고 자신에게서 여자를 지웁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됩니다. 그는 더 이상 강하고 결단력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전쟁은 이미 그녀가 이겼기 때문에 그는 싸우고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영웅의 여정, 그의 개인적인 퀘스트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보살핌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 그녀가 자신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서서히 그녀를 조용히 미워하기 시작하는 큰 아이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실수, 그가 바람을 피우거나 말없이 떠나는 이유의 뿌리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매일 비춰주는 자신의 무능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번아웃됩니다. 처음에는 미덕처럼 보였던 그녀의 희생은 무거운 짐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원망과 불만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 유치한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심리학은 희생이 아니라 우아한 춤 탁구 게임과 같아서 모든 패스가 같은 힘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주도권, 그의 반응, 그의 제안, 당신의 반응, 이런 춤 속에서만 존중이 태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숨 막히는 의존이 아니라 상호 관심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이런 분석 작업도 일종의 춤입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노력에 대한 현지 통화로 최고의 지불은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이제 빠르지만 솔직한 설문조사를 해봅시다. 지금 바로 댓글에 남자가 말없이 여자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라고 적고 여자가 직관적으로 남자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녀라고 딱 한 단어만 적어주세요. 둘 다는 안 됩니다. 진영을 선택해 봅시다. 어떤 환상이 더 인기 있는지 보죠.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당신의 흥미를 끌었다면 준비하세요. 이것은 진짜 남성 심리학의 세계와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으로의 여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단기적 아니면 진지한 현대 사회는 두 가지 주요 관계 형식을 제공합니다. 긴장 해소를 위한 단기 레이스와 의미 있는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마라톤, 그리고 여기에 악마의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은 종종 마라토너의 의도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가는 반면 남성은 단거리 레이스 티켓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고 성적 긴장이 해소되면 사라져버리고 그녀는 깨진 마음과 내가 뭐가 문제지 라는 의문을 안고 당황 속에 남겨집니다. 열정을 되찾는 방법 혹은 애초에 잃지 않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를 깊은 수준에서 채워주는 것은 섹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여성 에너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남성들은 기계적인 섹스와 진정한 여성의 쾌락으로 채워진
행위 사이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는 머리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몸, 그의 무의식은 그것을 틀림없이 읽어냅니다. 오르가슴을 연기하거나 의무감으로 섹스를 하는 여성은 그에게 죽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녀는 그를 고갈시킵니다. 반면 진실하고 깊은 어쩌면 비명을 지를 정도의 쾌락을 얻는 여성은 그에게 생명수의 원천이 됩니다. 그녀는 마치 연금술사처럼 그의 거친 육체적 에너지를 더 높은 차원의 것, 즉 환희와 개방성으로 변형시켜 그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력으로 충전된 남자는 가서 산을 옮기고 매머들을 사냥하고 제국을 건설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과를 그녀의 발 앞에 가져와 봐. 내 사랑 당신 덕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당신 인격의 크기는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진정한 쾌락을 얻을 줄 아는 여성을 위해 남자는 완전히 다른 우주적 규모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출발선에서 스프린터와 마라토너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지함에 맞춰져 있지 않은 남자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지만 좋은 로맨틱한 의미에서의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그는 안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여보내지 않으며 과거 계획 두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휘는 즐기자 쉬자 장난치자입니다. 이것은 소위 가짜 미래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주말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만 1년 후에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과 구체성을 교묘하게 피합니다. 그는 당신을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프로젝트이지 삶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일시적인 놀이기구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똑똑하고 아름답고 성공한 여성들이 그렇게 자주 이 함정에 빠질까요? 융은 이것을 아니무스 여성 내면의 남성상 개념으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소녀에게 건강한 남성상의 본보기,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계부가 없었다면 그녀의 아니무스 내면의 나침반은 미성숙하고 고장난 상태로 남습니다. 그녀는 잠재의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를 찾으며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시나리오 감정, 기복 드라마 접근 불가능성을 따릅니다. 그녀는 나쁜 남자와 신비로운 고뇌자에게 끌리는데 그녀 안에 자신이 그를 구하고 고치고 자신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환상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트라우마를 확인시켜줄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녀는 이 악순환을 도울 운명입니다. 압박 없이 남자와 대화하는 법, 우리 대화 좀 해라는 말은 많은 남자들에게 공습 경보 신호처럼 지금 당장 집행될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여성 엄마와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었고 대화에 대한 이 호출은 어린 시절부터 잔소리 비난 또는 호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그 안에서는 성인 남자가 아니라 처벌을 기다리는 장난꾸러기 소년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그를 멍하게 만들고 도망치고 숨고 사라지고 싶은 유일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당신의 남자가 직접적인 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본다면 닫힌 문을 부수려 하지 마세요. 문만 부서질 뿐이고 신뢰의 잔해만 남을 것입니다. 더 영리하게, 더 현명하게 우회 작전을 사용하세요. 언어적 신문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의 문제를 그리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원을 그리고 반으로 나눈 뒤 봐. 이게 우리 관계야. 여기 50%는 네 책임이고 여기는 내 책임이야. 내가 네 목까지 짊어지기 시작한 것 같고 내 자원이 바닥나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줄까요? 당신은 초점을 너는 나빠, 너는 안 해? 라는 그의 인격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라는 공통의 문제로 옮깁니다. 이것은 즉시 방어를 해제합니다. 이런 시각적이고 거의 게임 같은 접근 방식은 대화를 감정적 차원에서 이성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그의 방어 기제를 무장 해제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니라 파트너십에 대한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를 직접 조종하지 않고 그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미묘한 기술입니다.
이 순간 그는 당신을 통제하는 엄마가 아니라 동맹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맹과는 싸우지 않고 협력합니다. 관계는 왜 식을까요? 가장 열정적인 결합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생활의 검증을 거칩니다. 서로를 남김없이 삼킬 준비가 되었던 초기의 허기는 포만감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닫힌 시스템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혼돈과 쇠퇴로 향합니다. 관계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감정 공동의 목표와 관심사로 드지 않으면 식탁 위에 잊혀진 저녁 식사처럼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종종 냉각은 더 평범하고 비극적인 이유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탄생입니다. 고대의 본능에 이끌린 여성은 새로운 역할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그녀는 대문자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아이 주위에 남자의 출입이 금지된 신성한 공간을 구축합니다. 그는 그녀 우주의 중심 연인에서 모자 시스템 궤도의 서비스 인력으로 변합니다. 가져와 건네줘, 돈 벌어와, 그리고 조용히 하해. 그는 감정의 장에서 배제되고 자신의 집에서 제3의 인격, 인간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부 국가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 알코올 중독의 엄청난 비율이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완전한 불필요함에 대한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밖에서, 술병에서, 일터에서, 차고에서 또는 자신을 기능이 아니라 남자로 봐주는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를 찾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남자가 있을 자리가 없다면 그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을 비난하는 것은 당신들의 공통된 세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당신의 절반의 책임에 눈을 감는 것입니다. 배신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만약 당신의 관계가 이미 멍들었고 과거의 끌림이 정중한 무관심으로 바뀌었다면 첫 번째 충동은 공황 싸움 또는 사랑을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막다른 길이며 치료가 아니라 단말마입니다. 죽어가는 감정을 소생시키려면 메스를 든 외과 의사가 아니라 얇은 붓을 든 보건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세요. 위기 상태에서 파트너의 뇌는 관계에 대한 어떤 논의도 위협 또 다른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대신 사랑을 나눴던 곳이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함께 웃었던 곳을 기억하세요. 침대가 아니라 영화관 콘서트, 엉뚱한 교회 여행 등 두 사람이 진짜 어린아이 같은 통제 불가능한 환희를 경험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임무는 한때 행복했던 그 공통의 감정장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곳에서 뇌는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니라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의 다리가 복구되기 시작할 때 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지 마세요. 접촉의 탈성 개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실천하세요.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입니다. 서로에게 마사지를 해주되 하나의 철칙을 지키세요. 친밀한 부위 금지, 그리고 흥분시키려는 목적 금지 목표는 파트너의 손길이 섹스의 전이가 아니라 부드러움 수용 보살핌의 독립적인 행위라는 기억을 몸에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접촉에서 목적을 제거하면 끌림을 죽이는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게 됩니다. 섹스에서 이 무거운 의무의 짐을 덜어냄으로써 당신들은 단순한 생리학이 아닌 순수하고 맑은 관능의 세계를 서로에게 다시 열어줍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실수로부터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범인을 찾고 그의 냉담함을 비웃는 것을 멈추세요. 마치 이 우주에서 처음 마주친 호기심, 많은 두 외계인처럼 서로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피상적인 조언이 아닌 이런 깊은 접근 방식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최고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남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급자족하도록 배웁니다. 그녀는 경력을 쌓고 돈을 벌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훌륭하지만 이 힘을 쫓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남자가 자신의 선택된 여자에게서 찾는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요소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나약함이나 유치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소속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희생자나 노예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모든 남자를,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둘러보고 정확히 그를 바라보며 나는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여왕의 입장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느껴보세요. 너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여자와 너 없이도 난 해낼 수 있어. 너는 내 완벽한 삶의 즐거운 보너스일 뿐이야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여자. 그리고 완전히 자급자족하면서도 그에게 너 없어도 내 세상은 꽉 차 있지만 너와 함께라면 더 좋아지고 나는 너의 것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선택과 소속감의 표현은 그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왕의 수준으로 높여줍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공영에 처한 숙녀를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구조자 원형이 아니라 공동의 긴 통치를 위해 자신과 동등한 여왕을 찾는 통치자 원형을 활성화합니다. 이 선택은 어떤 조작보다 더 강력하게 남자를 무장해제합니다. 이 순간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섹스나 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의식적인 선택, 그녀의 인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선택, 이 여자, 그들의 공통된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강요가 아니라 마음의 부름에 따라 그녀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의존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선택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확인해주는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무의식 수준에서의 남성 사랑의 주요 징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은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다른 모든 관계와 구별하는 두 가지 핵심 비밀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첫날 밤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첫날 밤, 그리고 여기서 10명 중 9명의 여성이 조기 영토 점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에게 신비로운 낯선 사람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의 아파트, 그의 삶, 그의 머릿속 가구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혼전 계약서에 서명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녀는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통제하고 마치 자기 집인 양 그의 부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우연히 눈에 띄는 곳에 자신의 물건을 남겨둡니다. 이 순간 남자는 무엇을 느낄까요?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잠재의식적인 동물적 수준에서 그는 이것을 자신의 주권 영토에 대한 공격적인 침입으로 인식합니다. 그의 집, 그의 개인 공간은 그의 요새, 그의 굴, 그의 자아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초대 없이 이 요새를 점령하기 시작할 때 그녀는 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그녀가 자신에게 누구인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그의 공간을 표시하고 소유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삼켜질까봐,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눈에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탐나는 요정에서 포식자, 침략자, 점령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건강한 반응은 자신과 경계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고 거리를 두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착은 미래에 대한 엄청난 무언의 압박을 만듭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그녀는 마치 이제 넌 내 거야, 이제 넌 나에게 빚졌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시 판돈을 올립니다. 그는 얼마나 좋았는지가 아니라 그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애초에 이것을 원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의무에 대한 이 두려움은 그가 과거를 평가절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가 섹스 후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가 나쁜 놈이라서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녀가 성급함으로 그에게 자기 보존 모드를 켰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관계 후에는 오히려 조금 물러서서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에게 공기를 주고 스스로 다음 단계를 밟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섹스 후 당신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집착으로 즉시 그것을 평가절하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열정보다 더 강하게 붙잡아두는 연결 열정은 밝게 타오르지만 빨리 타버리는 불입니다. 이것은 화학이고 본능이며 전화로 구축된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다른 연결이 있습니다.
영혼 깊숙이 들어가 세월이 흐를수록 강해져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연결 말이죠. 이것은 심리적 나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가 좋아하는 체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트리거 포인트, 가장 부끄럽고 취약한 곳 내면, 지하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 그곳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전등을 들고 그곳으로 가서 당신의 수용으로 조심스럽게 치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 모든 남성에게는 신체뿐만 아니라 성격과 관련된 옷장 속 해골이 있습니다. 이것은 흉터나 군살에 대한 부끄러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 망친 시험 비싼 대가를 치른 어리석은 실수,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충분히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비밀스러운 공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이야기들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당신이 용기를 내어 파트너에게 이 해골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있잖아. 난 첫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바보가 된 기분이야. 라거나 학교에서 칠판 앞에서 놀림당해서 대중연설이 끔찍하게 무서워.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말이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는 단순히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등을 돌리지 않고 원치 않는 조언을 시작하지 않고 그저 안아주며 이해해 내가 곁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녀의 치유자가 되고 그녀가 그의 두려움을 들어주기로 결심할 때 그녀는 그의 치유자가 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성격의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공포 대신 파트너의 눈에서 수용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을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그 연결입니다. 섹스는 누구와도 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진짜 자신이 되고 취약하고 불완전해도 두렵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순간까지 시청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플러스 기호를 남기거나 아무 이모티콘이나 남겨주세요. 1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입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영원한 끌림의 주요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스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관계에 집착하는 세상에서는 실행하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대부분의 관계는 파트너들이 서로를 샅샅이 연구하고 다 읽은 책으로 변했을 때 지루함으로 죽습니다. 그들은 모든 반응, 모든 이야기, 모든 농담을 합니다. 호기심은 죽었습니다. 남자는 본성상 사냥꾼이며 항상 미지의 것 비밀, 다음 챕터에 끌립니다. 더 이상 챕터가 없으면 그는 새 책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를 놀라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헤어스타일과 머리색을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를 허둥지둥 수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와 분리된 자신만의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갖는 것,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열정 목표 취미를 갖는 것. 오늘 당신은 유로그래픽에 빠졌고 내일은 고대 로마 역사, 모레는 아르헨티나 탱고 강조에 갑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고 자신 안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합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그것이 미치도록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중력, 우주의 중심을 가진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주위를 도는 태양이 아니라 이 놀라운 행성의 궤도에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가 당신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면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이 다 읽은 책이 아니라 평생 연구할 수 있는 무한히 확장되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 곁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 스스로 지루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도 약해지지 않는 주요 최음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이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고 격식과 가면 없이 언급된 남성 약점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진짜 어쩌면 불쾌하기까지 한 발견이었는지 적어주세요.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지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적으셨나요? 그럼 계속합니다. 관계는 쉬고 긴장을 풀기 위해 오는 조용한 항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가 내면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내면의 납을 금으로 바꾸도록 돕는 두 탐험가, 두 연금술사의 공동 여행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영원한 역동성입니다. 내면의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은 남녀의 영원한 역동성입니다. 당신이 절대 버림받지 않을 유일한 보증은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미지의 세계로의 새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끝없는 이야기가 되세요. 그러면 그에게도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그의 머릿속에는 베토벤 교향곡이 울리지 않고 낙원의 정원이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다듬어진 고대의 스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귀한 인격을 담당하는 뇌 부분인 심피질이 켜지기도 전에 작동하는 생화학적 트리거입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능은 석기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장밋빛 안경을 쓰고 관계라는 지뢰밭을 산책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경을 벗고 현실의 눈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둡고 종종 무섭지만 지극히 정직한 남성 무의식의 지하실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여행의 안내자는 인간 정신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칼 융과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시적인 끌림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 심리학의 열쇠인지 분석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당신의 지지는 이 솔직한 여행에 대한 최고의 지불입니다. 이 몰입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점호를 해봅시다. 오늘 화면 저편에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미루지 말고 댓글에 여기라는 간단한 단어 하나를 적어주세요. 1초면 되지만 우리는 당신이 솔직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컷의 본능, 몸매, 가슴, 입술, 엉덩이, 무엇이 남자를 끌어당길까요? 자, 우리 드라마의 1막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도회를 지배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폐하, 가장 이성적인 남자도 억제할 수 없는 정복자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이 상태는 취한 상태나 일시적인 광기와 비슷하며 비판적 사고가 꺼지고 세상이 욕망의 대상 하나로 좁아집니다. 이 순간 모든 심층 남성 심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1. 그녀는 건강한가? 2. 그리고 그녀는 다산한가? 그리고 남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두 질문에 예라고 외치는 생물학적 표지자들입니다. 신체의 모든 곡선이 의미를 갖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남녀 관계의 상세한 분석이 시작됩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암호화된 메시지이고 이 암호의 열쇠가 남성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약 0.1인 그 전설적인 모래시계 몸매는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생식 능력, 종족 번식 준비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남자는 계산기를 들고 서 있지 않지만 그의 뇌는 이 지수를 즉시 읽어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오버사이즈 의류가 남자의 눈에는 반성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주요 비장의 카드인 몸매를 숨깁니다. 수컷의 관심을 끌고 싶으신가요? 허리를 강조하세요. 이것은 공리입니다. 하지만 몸매만이 아닙니다. 얼굴은 유전적 건강의 명함입니다. 얼굴의 대칭은 좋은 유전과 발달 장애 무제의 징후로 인식됩니다. 깨끗한 피부, 맑은 눈, 흰자위, 건강한 머리카락, 이 모든 것은 신체가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아 단계에 있는 남성 사랑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건강의 표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남자가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방식은 유전 물질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직설성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 열망에 있는 남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무엇에 먼저 사랑에 빠지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가치를 두는 것이 가슴이냐, 엉덩이냐 하는 논쟁이 본질적으로 같은 신호의 다른 형태에 대한 논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주장했듯이 우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쾌락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남성 본능에게 쾌락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실현할 이상적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성의 입술, 특히 빨간색, 으로 강조된 입술도 진화 심리학에서는 흥분 순간의 성기 모양과 연결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게임의 이해에서 미리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융과 그의 아니마, 남성 정신의 무의식적 여성 부분 개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남자는 실제 여자가 아니라 그녀에게 투영된 자신의 아니마와 사랑에 빠집니다. 칼융이 썼듯이 자신과의 만남은 가장 불쾌한 일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자를 통해 자신의 아니마와 만나는 것은 가장 흥미진진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외모는 과정을 시작하지만 미치게 만드는 그 화학 작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적 이미지에 적중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그의 잠재의식 자물쇠에 맞아야 하는 열쇠입니다. 즉각적인 선택의 신화, 하룻밤용인가, 진지한 관계용인가. 이제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화 중 하나를 정리해 봅시다. 남자가 여자를 보자마자 즉시 두 가지 범주, 섹스용 또는 가족용 중 하나로 정의한다는 신화 말이죠. 마치 그의 머릿속에 어떤 내부 스위치가 있어서 딸깍하고 켜지면 즉시 이 여자는 내 아이들의 엄마야 라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현실에서는 만남의 순간 특히 여자가 그의 생물학적 심리적 트리거에 적중하면 남자는 한 가지를 원합니다. 섹스, 그리고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본 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외로움에 지쳤고 튼튼한 가족과 호숫가 집을 꿈꾼다고 감동적으로 말하는 첫 데이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99%의 경우 이것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잘 짜여진 혹은 본능적인 전략입니다. 남자는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있잖아. 너랑 몇 번 자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보자 라고 한다면 성공 확률이 급격히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바람직한 미래의 그림을 팝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융과 그의 페르소나 개념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 우리의 사회적 파사드입니다. 첫 데이트에서 남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진지한 남자, 미래의 아버지라는 가면을 씁니다. 그는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 가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연기를 보지 못하고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즉시 공중 누각을 짓기 시작합니다. 프로이트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런 행동은 쾌락 원칙의 발현입니다. 남자는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와 갈등 회피로 쾌락 섹스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지한 의도에 대한 거짓말이나 반쪽짜리 진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인격의 원시적 본능 부분인 원초와 이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신의 작동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전략은 양입니다. 그의 임무는 자신의 유전자를 가능한 한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정자는 수백만 개가 생성되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여성의 전략은 질입니다. 그녀는 제한된 수의 난자를 가지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은 막대한 자원 소비와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임무는 좋은 유전자를 줄 뿐만 아니라 자손을 위한 안전과 자원을 제공할 최고의 수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해부학은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적 운명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게임 규칙을 지시합니다. 여성들은 종종 상처받습니다. 그가 나를 속였어. 사랑을 말하더니 사라졌어.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는 자신의 규칙대로 게임을 했고 당신은 당신의 환상을 믿었습니다. 썸은 춤이며 여기서 모든 스텝은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임무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초기에는 남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만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공동주택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주 초기에 너무 아름다운 말을 듣더라도 서둘러 마음속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마세요.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본능에 의해 조종되며 아마도 자신의 행동 동기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윤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인격의 부분인 그림자에 대해 썼습니다. 관계 초기에는 페르소나를 보지만 조만간 그림자가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당신이 그 그림자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계의 역할 부양받는 인형인가 성인 파트너인가 초기 관심이 생긴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관계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며 선택은 두 사람의 심리적 성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간단하고 유혹적인 길은 아빠-딸 놀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심리적 수준에 있는 여성은 파트너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두를 사주고 모든 책임을 져줄 자상한 아빠를 찾습니다. 남자는 그 대가로 자신의 지위와 부를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는 예쁘고 순종적인 인형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이 게임이 둘에게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 칼 융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아이의 어깨에 지워지는 가장 무거운 짐은 부모의 살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의 경우 인형은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이라는 짐을 짊어집니다. 인형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놀다가 지겨워지거나 망가지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인격의 발전, 야망, 자아 실현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남자의 아름다운 부록이라는 기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 모델의 주요 위험은 인격의 퇴보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싸우고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의 근육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력뿐만 아니라 정서, 지능, 의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에도 적용됩니다. 인형 같은 여성은 황금 감옥에 살지만 유치하고 의존적이며 실제 삶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녀에게 흥미를 잃을 때 기능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녀는 기술도 없고 자신에 대한 지지도 없이 외부 세계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을 안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바로 이런 형태의 관계를 찾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일하는 여자는 필요 없어. 그녀가 집에 앉아 아늑함을 만들고 아름답고 쉰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길 원해.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그 뒤에는 평등한 파트너에 대한 두려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복잡한 성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형은 더 편하지만 더 지루합니다. 조만간 남자는 관심사가 네일 쇼핑 드라마에 국한된 여성과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는 밖에서 섹스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논쟁하고 외모뿐만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인격을 찾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의 융합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녹아들어 자신의 경계 관심사 의견을 잃으면 그녀는 별개의 인격이 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끌림은 별개의 다른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당신의 일부인 것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에게 녹아드는 것은 열정과 자신에 대한 흥미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자는 본성상 정복자입니다. 그는 성취해야 할 목표를 끊임없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요새가 싸움 없이 함락되고 나는 당신 소유물이라는 팻말을 걸면 흥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묘사된 원시적인 본능적 끌림과 인형 형태의 의존적 관계라는 막다른 길 사이에 놓인 이 시면을 볼 때 가장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동물적 욕망에서 진정한 깊은 사랑으로의 전환이 과연 가능할까요? 처음에 테스토스테론과 본능에 의해 움직이던 남자가 여자를 단순한 섹스 대상이나 편안함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 광택 잡지들이 침묵하고 여성 대상 강의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해 진정한 사랑의 탄생 메커니즘과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끌림에서 사랑으로의 전환. 남자가 여자에게서 인격을 볼 때 우리가 그토록 이해하고 싶어 하는 동물적 본능에서 깊은 감정으로의 그 전환은 스위치를 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 자신의 심리적 성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느리고 종종 고통스러운 변형 과정입니다. 남자가 트로피를 수집하는 사냥꾼이나 엄마 혹은 인형을 찾는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그는 물리적으로 여자에게서 인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의 반영 기능 대상만을 봅니다. 그는 여자를 보지만 자신을 봅니다. 진정한 전환은 남자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게임과 피상적인 승리에 지쳤을 때 시작됩니다. 이 순간은 종종 35세 또는 그 이후에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중년의 위기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외부적 성취 경력, 돈성 파트너의 수가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실존적 공허함과 그 다음은 뭐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허함 속에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남자는 진정한 깊이와 삶의 의미를 정복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시각이 바뀝니다. 그는 단순한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소울메이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그의 농담에 어떻게 웃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그와 논쟁하는지를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칼융과 그의 중심 개념인 개성화 온전함으로 가는 길, 자신이 되는 길을 참조합니다. 남자는 스스로 이 길에 들어섰을 때만 여자에게서 온전한 인격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푸에르 에테르누스 영원한 소년으로 남아있는 한 그는 자신을 위해 모성 기능을 수행하거나 예쁜 장난감 기능을 할 여자를 무의식적으로 찾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 아니마를 통합하는 과정을 시작한 성숙한 남자는 자신의 결핍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동 여행을 위한 동반자를 찾습니다. 그는 단순히 섹스를 하는 상대가 아니라 삶을 탐구할 상대를 찾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과정을 쾌락 원칙에서 현실 원칙으로의 전환으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미성숙한 인격은 지금 당장 원해라는 원칙으로 삽니다. 이것은 본능의 세계인 원초와 이드의 세계입니다. 강한 자아에 의해 통제되는 성숙한 인격은 사랑, 가족 존중과 같은 장기적이고 더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미루고 좌절을 견디며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은 일이며 투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능을 다스릴 줄 알고 본능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만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볼까요? 그는 독특한 내면 세계를 봅니다. 그는 사물에 대한 그녀의 시각 가치관, 꿈과 두려움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녀의 지성은 그녀의 몸만큼이나 그를 흥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힘, 끈기 재능에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암컷이 아니라 별개의 독특한 우주를 봅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깊은 존중에 기반한 이 감탄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사랑할 때만큼 무방비 상태인 적이 없고 사랑의 대상이나 그의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절망적으로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실의 두려움은 대상이 대체 가능한 기능이 아니라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인격일 때만 발생합니다. 여성의 핵심 역할 남자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남자가 인격을 찾는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 외에 이 복잡한 관계의 춤에서 여성의 핵심 역할은 무엇일까요? 답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행동이 아니라 상태의 영역에 있습니다. 여자가 성숙한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평온함과 가벼움의 상태입니다. 남자에게 외부 세계는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해야 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사회적과 면인 페르소나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경 긴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동굴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집은 그에게 성소 갑옷을 벗고 긴장을 풀고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여성은 그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깨끗한 바닥과 따뜻한 저녁 식사 같은 생활의 아늑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은 심리적 편안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치고 패배하고 의심하는 어떤 모습이든 여기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척하거나 높은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그토록 찾는 무조건적인 지지입니다. 조언, 비판, 동기부여, 주입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한 수용입니다. 이 평온함은 어디서 올까요? 진화 심리학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고대 부족에서 불안한 암컷은 모두에게 위험 신호입니다. 여자가 평온하면 동굴 안은 괜찮고 위협이 없으며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무의식 수준에서 이 상태를 읽습니다. 불안하고 늘 불만이고 통제하는 여성은 그의 신경계를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유지하여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여자 곁에서 그는 계속 전쟁터에 있습니다. 평온한 여자 곁에서 그는 영혼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머릿속에 있는 불안한 원숭이에 대한 인도의 비유는 매우 정확합니다. 심리 기법 명상 자기 분석을 통해 내면의 원숭이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운 여성은 남자들에게 진짜 자석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미묘한 원형적 순간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나 취약한 상태에서 남자는 심리적으로 아이 상태로 퇴행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적인 연인이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생활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형적인 의미에서요.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고 돌봐주고 안타까워하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이 자상한 어머니 원형을 켤 줄 아는 여성은 남자에게 회복을 위한 엄청난 자원을 줍니다. 위험은 이 역할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가 항상 엄마고 남자가 항상 아들이라면 그것은 병리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역할의 유연한 전환입니다. 오늘 그녀는 그에게 엄마고 내일 그는 그녀에게 아빠고 저녁에는 열정적인 연인입니다. 융은 여자가 이런 의미에서 남자에게 자신의 아니마, 자신의 영혼으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수용과 평온의 공간을 만들므로써 그녀는 그가 사회에서 억눌러야 했던 자신의 민감하고 감정적인 부분과 접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녀를 통해 그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윤기 썼듯이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자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짜 삶, 진짜 감정으로 깨어나도록 돕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관계에서 여성의 핵심 기능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보르시를 요리하는 능력이나 침대에서의 기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외부 세계와의 다음 전투를 위해 힘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오고 싶은 조용한 항구 힘의 장소가 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그녀 자신의 내면 상태, 그녀의 수양과 심리적 성숙도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자 자신의 내면에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있다면 남자에게 평온함을 줄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법을 어떻게 배우고 진짜 지식은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의 종종 작동하지 않는 모델을 복사한다면 지식은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그 성숙하고 깊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법을 어떻게 배울까요? 오늘날의 세상은 수많은 답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온갖 구루 코치, 인스타 심리학자들의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소음 속에 거대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기 있는 관계 전문가의 대다수는 심리학이 아니라 종종 자신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콤플렉스에 기반한 개인적인 철학을 팝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심리학자는 참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경력에서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한 여성은 남편에 대한 봉사와 자신의 야망 포기를 설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흑백 논리의 답을 줍니다. 그런 답이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 아니라 마법의 알약을 원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향한 진정한 길은 또 다른 블로거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의 길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애착 유형은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연기합니까? 당신의 어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파트너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격의 부분인 그림자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는 파트너의 얼굴만 바꿀 뿐 문제의 본질은 바꾸지 못한 채 똑같은 갈퀴를 계속해서 밟을 운명입니다.
진짜 지식은 조언이 담긴 짧은 영상이 아니라 기초 심리학에서 찾아야 합니다. 원전을 읽으세요. 프로이트, 융, 프롬번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으세요. 애착 이론, 성격 심리학에 관한 학술 연구를 공부하세요. 오락 영상을 보는 것보다 어렵지만 이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낚싯대를 줍니다. 이것은 외부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관계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좌표계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 시청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플러스 기호를 남기거나 아무 이모티콘이나 남겨주세요. 1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입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행복한 관계의 주요 비밀은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하며 자급자족하는 두 인격체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찾는 두 반쪽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합치기로 결정한 두 온전한 세계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이 매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행동, 자신에 대한 작업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보람 있는 노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춥시다. 이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고 격식 없이 우리 대화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하나의 주요 발견이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지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합니다. 마법의 레시피와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을 연구하세요. 상처를 치료하세요. 당신 스스로 평생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인격이 되세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삶에 똑같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칼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내면 성장의 필요성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러면 주변 세상과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화가 유익했다면, 무언가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최고의 감사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댓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그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확신합니까? 당신은 겉모습, 그의 힘, 과묵한 모든 것이 통제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의 페르소나, 당신을 위해 쓴 가면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줄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 10가지 주제, 10가지 질문이 존재합니다. 미소 지으며 사랑으로, 두려움으로 그는 당신이 그의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에 대해, 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돈에 대해, 그리고 섹스 중에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이것은 여자들의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분석입니다. 이것은 칼 융의 아이디어의 키. 반하여 남자의 모든 비밀, 남자들이 침묵하는 것을 파헤치는 진짜 남성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관계 심리학을 파악하고 남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구독하세요. 이 비디오를 보고 나면 남자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거나 그동안 잘못된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남자들과 그들의 숨겨진 동기에 대한 모든 진실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시각적 본능, 나만 봐. 우리는 여자가 남자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폭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논리가 아니라 원시적인 설정에 직격탄을 날리는 질문들입니다. 내가 없을 때 다른 여자 쳐다봐. 남자는 이 질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답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완벽한 헌신 시나리오를 연기할 것입니다. 아니 자기야, 왜 나한텐 자기가 있고 자기가 제일 예뻐. 다른 여자는 관심 없어. 그는 당신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확신에 차서 말할 것이고, 당신은 그의 시선, 생각, 세상이 오직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거의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편리한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의 구조를 파헤쳐 봅시다. 만약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내면 독백을 해킹할 수 있다면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고대의 코드가 지시하는 전혀 다른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은 작동하고 맥박이 뛰고
내 뇌는 수천 년 동안 기회와 위협을 탐색해 온 레이더야. 나는 숲속의 멋진 차나 포식자를 알아보는 것과 똑같이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알아봐. 이건 너를 대체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이건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평가야. 내 하드웨어 고대의 본능은 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내 소프트웨어 너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은 남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왜냐하면 나의 악에 없는 생물학이 너에게는 개인적인 모욕과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테니까. 이 경우 나의 거짓말은 이런 사소한 일로 위험에 빠뜨리기 두려운 내 삶 속 너의 위치에 대한 비뚤어진 찬사야. 이제 100마디 말보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작은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 바로 쓴 진실이 달콤한 거짓말보다 항상 낫다고 생각하면 댓글에 숫자 1을 적으세요. 그리고 평화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르는 게 더 나은 진실이 있다고 확신하면 숫자 2를 적으세요. 이상주의자가 많은지 실용주의자가 많은지 봅시다. 낯선 여자를 쳐다보는 것이 그의 비밀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단지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당신 곁에 있는 여자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요. 그는요, 그가 실제로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밝혀보겠습니다. 그냥 친구의 영역, 내 절친에 대해 진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 이것은 단순히 지뢰밭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공병 외교관 배우가 동시에 되라는 제안이며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폭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제안입니다. 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답은 중립의 걸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그의 시나리오는 멸균된 상태로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괜찮던데 너한테 좋은 친구 같아. 그는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대규모 싸움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나쁜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 의심의 불을 지피지 않기 위해 너무 좋은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정보도 주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진실인 완벽하게 거세된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독백은 당신의 사회적 관계라는 전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흔한 것으로 당신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널 만나기 전에 그녀를 만났고 그녀가 네 친구가 아니었다면 작업 걸었을 거야 지금. 그녀는 내 뇌 속 아내의 영역 폴더에 있어. 건드리지 않은 그녀에 대한 내 중립적인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너에 대한 존중이자 내 남성적 자제력의 걸작이야. 이건 내가 무료로 하는 매일의 감정 노동이야. 이 2번째 시나리오는 자기 보존에서 비롯됩니다. 그녀의 웃음소리와 너에게 하는 조언 때문에 미치게 짜증. 나 그녀가 너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이걸 입 밖으로 내면 나는 공공의 적 1호가 되고 너희 싸움의 원인이 될 텐데 결국 내 탓으로 남겠지. 3번째 시나리오는 상처 주기 싫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난 걔 생각 전혀 안 해. 이건 여자에게 자신의 안목과 친구 선택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들립니다. 이 중 어떤 경우든 진실은 단순히 파괴적인 것을 넘어 당신들의 관계에 유독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유령 숨겨진 비교 현재의 친구에서 과거의 유령 오래전에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제3자 전 여자친구로 넘어갑니다. 아직도 나랑 전 여자친구 비교해? 라는 질문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들 결합의 독특함을 훼손한다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보여줄 시나리오는 확신에 찬 거의 모욕감을 느낀 듯한 부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지. 100만 년 전 일이야. 난 그녀를 기억조차 안 해. 너 이전에 있었던 일은 중요하지 않아. 너는 지금 내 인생이야.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불타버린 사막으로 당신을 유일하게 아름답고 꽃피는 오아시스로 묘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독백은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분석 부서의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그래 비교해. 내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모든 걸 목록화하고 대조해하지만 넌 내가 어떻게 비교하는지 이해 못해. 난 그리움으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빌어먹게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거야. 네가 끓인 수프를 엄마 것과 비교하고 너를 그녀와 비교해. 이건 내가 무의식적으로 실행하는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거야.
그리고 그거 알아. 유머, 지성, 섹스, 삶을 대하는 태도 등 모든 핵심 지표에서 너는 엄청난 업그레이드야. 하지만 너한테 비교하고 있고 네가 더 낫다고 말하는 건 너의 내면의 악마를 깨우는 거야. 그 악마는 당장 뭐가 정확히 어떤 면에서 걔가 더 나았어 라고 묻겠지.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늪에 빠질 거야. 그래서 나는 너 자신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 자, 그는 다른 여자들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평가하고 전 여자친구와 비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들 관계의 가장 친밀한 순간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당신들이 최대한 가깝고 서로만 생각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요. 다음 비밀은 가장 철저히 지켜지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섹스 중 그의 생각입니다. 1인극 섹스 중에 무슨 생각해? 이것은 성역 중에 성역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영역입니다. 섹스 중에 무슨 생각해? 라는 질문은 그의 잠재의식 메인 서버를 해킹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방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모든 로맨스와 친밀감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한 그의 시나리오는 최고의 시인들이 쓴 로맨틱 발라드입니다. 그는 숨을 죽이며 말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뿐이야.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자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들어본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바람직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영혼의 완전한 융합이라는 통화를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독백은 시가 아니라 수백 개의 깜빡이는 전구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 제어판입니다. 자, 지금 나는 100%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어? 오, 이 움직임 젠장. 내일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는 거 잊지 말아야지. 자, 멈춰, 돌아와. 재밌네. 그 영화처럼 해보면 어떨까? 그녀는 오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 차 문 잠그는 걸 잊은 것 같아. 그의 뇌는 당신에 대한 생각이 생활 문제, 업무 과제, 그리고 무작위적인 환상과 뒤섞인 혼란스러운 벌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 비밀인데 그 환상들은 배신이 아니라 순간을 강화하기 위한 터보 부스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혼돈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마법을 파괴하고 당신을 유일한 여신이 아니라 열려있는 100개의 탭 중 하나로 느끼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여기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은 중요한 유일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의 디지털 동굴 침대에서의 생각에서 인터넷에서의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브라우저 기록에 뭐 있어? 또는 내가 안 볼 때 어떤 사이트 봐? 라는 질문. 이것은 여자가 손전등을 들고 그의 신성한 남성 동굴에 들어가서 여기 벽에 긁어놓은 건 뭐야? 라고 묻는 시도의 현대적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시인 같은 분노로 이 영토를 방어할 것입니다. 그의 시나리오는 공격적 방어일 것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아니, 뭐 의심할 만한 게 있어. 내가 모든 소셜미디어 비밀번호까지 줘야 해. 나도 개인적인 공간은 좀 있어야지. 그는 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당신을 전면적인 통제와 경계 침해로 비난하며 대화의 본질을 흐릴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간단하며 그의 내면 독백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이건 내 디지털 굴이야, 내 감압실이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범죄적인 뭔가를 숨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 야동이 있을 수 있어. 그래, 상사 욕을 익명으로 하는 멍청한 포럼이 있을 수 있어. 전기톱 리뷰나 진흙으로 집 짓는 남자 영상이 있을 수 있어. 문제는 다른 거야. 이곳은 내가 좋은 남자, 성공한 직장인, 자상한 남편이라는 모든 사회적 역할을 벗어던지고 너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너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토야. 그리고 나는 거기에 나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을 지킬 거야. 이것은 그의 주권이 미치는 마지막 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침해를 그는 자신의 인격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입니다. 전지전능의 파사드 다 통제하고 있어. 우리는 그의 개인적인 숨겨진 영토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사회적 갑옷, 그가 세상과 당신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갑옷에 그의 능력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자가 그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진심 어린 걱정으로 일은 어때? 돈 문제는 어때? 라고 물으며 그의 짐을 나누고 싶어 할 때 그녀는 철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힙니다.
남자는 그녀 앞에서 내가 다 해결할게 라는 제목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 연극을 펼칩니다. 시나리오는 짧고 확신에 차 있으며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통제하고 있어. 자기야, 물론 누구나 그렇듯 업무상 문제는 좀 있지만 자기가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할게. 그는 강하고 믿음직스럽고 차분해 보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귀중한 안전감을 줍니다. 이것이 이 관계에서 자신의 주요 기능이자 주요 임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의 내면 독백에 자막을 켤 수 있다면 우리는 불확실성 식은땀 그리고 패닉에 빠진 자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상사는 부서 절반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해 이 프로젝트는 불타고 있고 나는 해결책을 찾느라 3일 밤을 못 잤어. 실패하기 일보 직전이지만 내가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는 패닉에 빠질 거야. 그녀는 나를 버팀목으로 보지 않게 될 거야. 그녀는 내가 아버지 차를 박살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보던 것과 똑같이 나를 볼 거야.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어.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대화야. 내가 문제를 해결 못하면 난 남자가 아니야. 그가 진실을 숨기는 것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걱정이 동정으로 변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그의 남성적 자존심에는 무능력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유에 대한 향수, 자신의 지위 방어에서 과거 방어로 넘어갑니다. 여자는 호기심으로 묻지만 남자는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질문. 우리가 진지한 관계를 시작한 거 후회한 적 있어? 그는 열광적인 아니? 라는 대답 외에는 어떤 대답도 재앙으로 받아들여질 것임을 압니다. 그의 시나리오는 로맨틱한 확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단 1초도 없어. 내게 일어난 일 중 최고야. 너 이전에 내 삶은 흑백이었는데 너와 함께 컬러가 되었어. 이것은 당신의 특별함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줄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독백은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합니다. 후회했냐고? 아니, 과거 삶의 어떤 측면이 그리웠냐고? 가끔 아주 짧은 순간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친구들과 다른 도시로 떠날 수 있었던 그 무책임한 자유가 그리워 가능하면 월급 전체를 멍청한 게임기에 써버릴 수 있었던 것, 처벌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던 그 고요함과 고독 평화로운 삶을 사랑하지만 가끔 전투의 아드레날린을 그리워하는 늙은 군인 같아. 하지만 나는 그 공허하고 즐거웠던 혼돈을 지금 너와 함께 있는 평화와 의미와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복잡한 감정을 너에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 너는 너 없는 삶이 그리워 라고만 들을 테니까. 자, 우리는 돈과 자유에 대한 그의 태도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태도는 어떨까요? 그를 좋게 말해 감탄하게 하지 않는 당신의 특징들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질문은 단두대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판구역, 넌 모든 게 완벽해. 나한테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은 여자가 남자에게 놓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덫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여기에는 올바른 출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솔직한 대답도 전쟁 선포입니다. 어떤 거짓말도 나중에 불성실하다는 비난의 구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길, 광대와 로맨티스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시나리오는 대답 회피로 구성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없어. 굳이 꼽자면 화낼 때 코를 찡그리는 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 그게 가끔 진짜 짜증. 그는 잠재적인 갈등을 칭찬으로 바꾸어 자신의 사랑으로 당신을 무장 해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독백은 절망의 비명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짜증나. 이건 통과할 수 없는 테스트야. 사실대로 말해볼까? 네가 엄마랑 1시간씩 전화하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짜증. 넌 일주일 동안 삐질 거야. 내 말을 끊는 버릇이 짜증난다고 말해볼까? 내가 네 말을 안 듣는다는 강의를 듣게 되겠지. 거짓말하면 난 거짓말쟁이야. 이건 이 드레스 입으니까 뚱뚱해 보여. 라는 질문과 같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질문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가장 정직한 대답은 난 이 게임을 거부한다이지만 너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남자의 주요 공포. 우리는 그의 인격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당신뿐만 아니라 종종 자신에게서도 숨기는 것, 남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은 칼 융의 말대로
그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이 영토를 방어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그의 시나리오는 스토아주의와 자신감의 화신일 것입니다. 괜찮아, 이겨낼 거야. 우리가 함께라는 게 중요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는 당신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의 가면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독백은 자신의 악마들과의 대화입니다. 난 실패가 죽도록 무서워. 높이도 거미도 어둠도 아니야. 내가 너를 부양하지 못할 순간이 무서워. 보호하지 못할까봐. 네가 기대어 사는 그 벽이 되지 못할까봐. 감당하지 못하고 아프고 짐이 될까봐.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진짜 필요할 때 남자가 되지 못할까봐. 원초적인 두려움이야. 그리고 나는 이 두려움을 말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실패로 가는 첫걸음처럼 느껴지니까. 내 힘은 나의 불패에 대한 너의 믿음에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깰 수 없어. 그러면 우리 둘 다 무너질 테니까 이 순간까지 시청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플러스 기호를 남겨주세요. 1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입문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개인적인 비밀돈에 대한 태도, 심지어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요새가 남았습니다. 그의 무리, 그의 남성 집단,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곳에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외를 두겠습니다. 남성 무리의 규율, 여성 출입, 금지 구역인 남성 세계의 성역 마지막 요새입니다. 질문은 순진하고 흥미로워 보입니다.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이랑 진짜 무슨 얘기해? 그가 당신에게 내놓을 시나리오는 최대한 단순하고 일반적일 것입니다. 별거 없어. 축구 차일, 잡다한 얘기들, 최신 뉴스 얘기해. 그는 당신이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대화들을 지루하고 원시적인 것으로 묘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독백은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네가 해독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해. 이건 풍자 서로에 대한 모욕 블랙 유머, 삶에 대한 불평이 섞인 것으로 사실 형 나 곁에 있어. 널 이해해로 번역돼. 우리는 김을 빼고 집에 부정적인 것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너희 여자들에 대해 불평해. 우리는 무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승리를 자랑해. 우리는 너희와는 절대 나누지 않을 방식으로 두려움을 공유해. 왜냐하면 다른 남자는 너를 동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는 그냥 그래, 역같네,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할 거야. 만약 내가 우리 대화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해준다면 너는 우리가 여성 혐오자, 성차별주의자, 유치한 퇴화, 인간들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이건 그냥 남성 무리의 언어일 뿐이야. 네가 들을 게 아니야. 이건 우리의 치료 방식이야. 마지막 부분, 매트릭스 탈출. 자, 요새의 10개의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남성 거짓말과 침묵의 매트릭스가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불성실하다고 그를 비난할까요? 절대적인 진실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울까요?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파괴로 가는 길입니다. 강한 여성은 그의 침묵과 거짓말이 사랑의 부재, 징후가 아님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그가 생각하기에 그녀를 보호하려는 서투르고 구식인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그것을 뚫으려 하는 대신 현명한 여성은 그가 이 갑옷을 벗도록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트릭스에서 나갈 열쇠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하세요. 솔직하게 이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고 댓글에 이 남성 비밀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는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 반대로 당신의 오래된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는지요.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격식 없이 함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매트릭스에서 나가는 열쇠는 그가 말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거나 조롱당하거나 이해받지 못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정 질문을 멈추세요. 그의 침묵 뒤에 있는 것을 듣기 시작하세요. 함정 질문을 멈추세요. 그의 침묵 뒤에 있는 것을 듣기 시작하세요. 뭐가 짜증나, 대신 피곤해 보이네. 내가 곁에 있어 라고 말하세요. 전 여자친구 생각해. 대신 우리 지금 가진 모든 게 소중해 라고 말하세요. 그의 취약성이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최고의 신뢰가 되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질문과 신문 없이 스스로 자신의 요새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서는 갑옷을 벗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여성의 주요 지혜일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 곁에 있는 남자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당신의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